자, 오늘 2강 가보도록 합시다. 2강 페이지가 9페이지고요. 제목은 관서별곡이야. 그러니까 별곡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별곡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관서지방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야. 관서지방이면 어디를 관서지방으로 갈까? 우리가 관동지방하고 관서지방이라고 나눌 수 있잖아. 관동은 어디를 관동이라고 하지? 우리 관동별곡 기억해 혹시? 관동별곡이 어느 쪽 여행이에요? 관동 8경이라고 그러잖아. 죽서루, 의상대, 뭐 금강산 쪽에서 해금강 쪽 쭉 내려가니까 어디? 동해가 관동에 해당해. 그럼 관서지방이니까 어디가 되겠어? 이쪽은 서해 쪽이 되겠죠? 이쪽이 서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서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전시간을 읽을 때는 한 호흡에 읽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디서 끊어 읽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끊어 읽을 게 잘 모를 때는 맞춤표를 통해서 끊어 읽는 게 좋아. 이게 친절하죠? 맞춤표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고전시간은 맞춤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종교를 위해서 적당히 끊어야 돼. 끊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고 자꾸 해보면 돼. 한번 가봅시다. 관서 명승지에 왕명으로 보내심에 라고 했죠. 그럼 내가 관서에 있는 명승지에 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간 거야? 뭐 때문에 간 거니? 왕명으로 보내심에 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관서지방에 간 건 왕명으로 간 거야. 그러면 이 임무는 공적인 임무야? 사적인 임무야? 공적인 임무로 간 거죠. 관서지방에 공적인 일로 가게 됐습니다. 공적인 일로 보내심에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라고 했죠. 행장을 꾸리니까 칼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야. 연조문을 나가서 모화곡에 넘어드니 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행가사라고 하거든. 어느 지역을 가는 길이라든지 가서 느낀 거, 보고 느낀 걸 적은 걸 기행가사인데, 기행가사에서, 즉 기행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 뭐게?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냐야. 여정이 가장 중요해. 그럼 여기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연조문을 나가서 모화고개를 넘어들었지. 그래서 해줘. 일단 연조문 갔고요.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모화고개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하고 옛날의 지명하고 다를 거 아니니. 근데 그 지명이 지금의 어딜 뜻하는지 굳이 몰라도 돼. 연조문을 거쳐서 모화고개를 넘어드니 임금 가고 싶은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볼게요. 임지라는 건 부임지죠.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관서지방으로 보냈잖아. 내가 가는 곳이 부임지야. 그곳으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어이 생각하리. 고향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임지로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임지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겠지. 그럼 무슨 감정이라고 할까? 빨리 가고 싶은데 기대감. 그래서 여기는 기대감이 드러나 있는 장면이 되겠죠. 기대감입니다. 자, 기대감에 임지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벽제에서 말을 가라. 벽제에 거쳤어요. 말을 가라. 임진의 배 건너. 임진에서 배를 건너서 천수원을 돌아드니. 자, 천수원을 돌아드니. 개성은, 그 다음에 어딜 먼저 가? 지금 개성 거쳤죠? 개성은 망국이라. 많을 때도 보기 싫다. 라고 했죠. 자, 개성은 망국이라. 개성은 어디의 수도였어요? 어디의 수도? 고려의 수도야. 그래서 개성은 고려의 수도는 망국, 망한 나라다라고 했죠. 망국은 고려를 말합니다. 많을 때에도 보기 싫다라고 했고, 좀 개성입니다. 황주는 전쟁터라 가시덤불도 우거졌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개성에서 많을 때랑 그다음에 어디 간 거야? 황주를 간 거야. 여정입니다. 그럼 아직 부임지에 도착했냐 안 했니? 안 했죠. 가는 중입니다. 석양이 지건을 채찍으로 재촉해 구현원을 넘어드니. 석양이 지니까 말을 채찍해 빨리 가야지 해서 구현원을 넘어드니. 생명관 기슭에 버들가지 푸르다. 재성종을 돌아들어 대동강을 바라보니 라고 했으니까 구현을 넘어서 생양관과 재송정에 간 거야. 여기까지 한꺼번에 묶어버릴게 그냥. 돌아들어 대동강을 바라보니 심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는 위아래 엉기었다. 여기 맞춤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줄게요. 그러니까 얘는 부임지까지 가는 뭐에 해당하니? 여정에 해당하는 거야. 특별한 내용은 없죠? 가사를 읽을 때 기행가사는 이렇게 여정만 잘 체크해주면 됩니다. 춘풍이 봄바람이 야단스러워. 계절적 백이 나왔네. 계절적 백이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언제야? 봄이에요. 춘풍이 야단스러워. 화선을 비껴보니 화선을 비스듬해 보니 노기용상 비껴 앉아 가냘픈 손으로 검은 거를 짚으며 붉은 입술과 흰 이로 채령곡을 부르니 신선이 연잎에 타고
옥빛강으로 내려오는 듯하구나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잘라주겠죠. 원래 고전에서 듯 끝나면 지금의 듯은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다 뒤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지. 하지만 고전 작품에서 듯은 뒤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봐도 돼, 하다가 생략돼 있다고 봐도 돼요. 듯 자체가 종결음에 해당합니다. 이제 화자는 그림 화자고 선자는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화선은 뭐가 되겠니? 화선. 이런 배야. 그림 같은 배라는 뜻이고 주연을 베푸는 배야. 화선을 이제 배를 비스듬하게 보니까 배 안에서 이렇게 노는 풍경을 본 거죠. 슬프다, 슬프다. 나란 일을 신경 쓰지만 풍경은 어찌하리 라는 뜻이겠지. 그럼 왜 슬프겠냐? 슬픔의 이유가 뭐냐면 나란 일 신경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나란 일이라는 거는 국가의 일이겠죠. 관원으로서 임무가 신경 쓰이지만 풍경에 어찌하리 이 풍경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야. 관원의 임무가 있지만 풍경을 안 즐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심리적인 갈등이 되는 거야. 갈등. 슬프다는 갈등을 나타내죠. 뭐과 뭐의 갈등이냐? 관원으로서의 임무 vs 뭐?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겠죠.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 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야. 또 맞춤표 있으니까 또 끊어도 되고. 계속입니다. 계속 여정 이어집니다. 영광정을 돌아들어 부병루에 올라가니. 자, 돌아들어서 부병루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능라도의 꽃다운 풀과 금수산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여기 부병루에서 바라본 풍경이 되겠죠. 계속 가볼게. 천년 평양의 태평문물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풍월루의 꿈 깨어 칠성문을 돌아다니. 자, 칠성문으로 갑니다. 단출한 무관차림의 객흥 어떠하냐라고 해서 객자는 나그네 객자고요. 흥은 흥을 느낀다는 흥이야. 그냥 나그네가 느끼는 흥인데 여기서는 여행에서 느끼는 나그네 흥치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 흥치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그네 흥치입니다. 어디에서 부병루에서 칠성문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대도 많고 강과 산도 많건만은 백상루에 올라앉아 청천강을 바라보니. 자, 여기는 이제 어디 간 거야? 백상루야. 올라앉아 청천강을 바라보니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 이렇게 백상루에서 바라본 청천강이고요. 하물며 결승정 내려와 철옹성에 돌아드니. 그 다음 어디 갔어요? 철옹성에 돌아드니 구름에 닿는 성곽은 백리에 벌려있고 여러 겹 산등성이는 사면에 뻗어 있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철옹성에서 바라보는 성벽이 되겠죠. 이렇게 사방의 군사 진영과 웅장한 경관이 팔도의 으뜸이로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체크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철옹성에서의 바라본 광경이죠. 동산에 배꽃 피고 진달래꽃 못다 질 때. 얘네들이 다 안 질 때니까 봄이죠. 여전히 봄이죠. 봄에 진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진영, 여기서 말하는 진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그 베이스 캠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문관 출신인 것 같아요? 무관 출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관 출신이에요. 앞에서도 칼 한 자루라는 말이 나와요. 칼 한 자루 어디니? 칼 하나뿐이로다 나와야지. 그리고 우선 진영이잖아. 진영. 우리 군사들의 베이스 캠프니까 군영이잖아. 이걸 통해서 무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영에 별일이 없지. 그래서 어디를 보려고? 산수를 보려고. 산과 물이겠네? 그럼 산수가 뜻하는 건 뭐가 되겠어? 유라, 산수가 뜻하는 건 뭐가 돼? 자연. 무슨 법이라고요? 이런 걸? 산과 수, 산과 물로서 자연을 드러냈어요. 무슨 법? 대유법. 대표적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 대유법이죠. 자, 산수를 보려고 약산, 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어디로 갑니까? 약산, 동대에 올라갑니다. 약산, 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백두산 내리물이 향로봉을 감돌아 천리를 빗게 올려 대 앞에 지나가니 구비구비 늙은 영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하구나. 형승도 끝이 없다. 풍경인들 아니 보겠는가? 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형태도 끝이 없는데 풍경인들 아니 보겠는가? 풍경을 안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관서지방까지 부임지까지의 여정. 그리고 부임제 갔더니 별일이 없지.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 기행가사가 되겠습니다.
현대로 풀어놔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여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기행가사 읽을 때는 여정에 체크를 해두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바로 가보자. 8번부터 시작인가요? 개혁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 자, 가볼게요. 자, 기억. 재선이가 기억 한번 읽어줘봐. 기억 뭐라고 써져 있죠? 그래요. 관서 명승지에 왕명으로 보내심에라고 했죠. 내가 거기 간 게 뭐 때문에 간 거야? 왕의 명명으로 간 거야. 그걸 통해서 왕명에 의한 것이 언급하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삶. 맞습니까? 예, 이거 맞죠? 좋아요. 자, 유라, 니은 한번 읽어볼까? 그렇지. 석양이 지니까 채찍으로 재촉하는 거지. 그래서 구현어는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시간적 배경, 석양이고 화자의 행동, 채찍질 하죠? 여동을 서두르는 모습 드러나는 거 맞죠? 얘도 맞습니다. 자, 태연아, 디귿은 뭐니? 어찌하리라고 했으니까 어찌하겠는가 하니까 물음의 형식 활용한 거 맞죠? 왕명을 따르는 것과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에 내적 갈등 맞습니까? 예, 맞네요. 얘도 맞아요. 자, 지민아, 리을은? 그렇지. 관찰은 무관찰이지만 여행객 흥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기서 나그네의 흥을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까?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이라고 했는데 회한이 뭘까요? 회한. 그래요. 후회. 한탄. 이렇게 되겠죠. 자, 후회 한탄이에요, 여기? 지난 날을 후회합니까?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그런 내용 안 나오죠?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쵸? 다음. 최선아, 미음 한 번만 더 읽어줘봐. 그래. 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 베이스 캠프 군사 진영에 별일이 없어. 그래서 자연을 보러고 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라고 했죠. 계절적 배경 봄이죠. 뭐야, 진달래 이런 것들을 언급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답 5번 미음도 맞는 선택지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나는 아직 안 읽었고요. 또 가와 관련된 문제가 없나요? A, B 한번 A는 가에 있나? 한번 봐줘봐. 가에 있어요? 자, A. 선생님도 책 좀 볼까? 자, A 봅시다. A. 쭉 읽어보면 얘가 뭐야? 동산에 배꽃 피고 진달래꽃 못 따질 때 봄에 진영이 일이 없어서 자연을 보려고 약산 동대에 술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랬더니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구나 펼쳐져 있고요.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향로봉을 감돌아서 천리를 비스듬히 흘러서 이 대 앞에 올라간 거야. 이 대는 약산의 동대겠죠. 약산 동대 앞으로 지나가니 구비구비 그 모양이 구비구비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했는데 듯 뒤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고? 하다가 생략돼 있다라고 했죠. 흐르는 듯 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형승 아름다운 경치도 끝이 없구나. 풍경인들 아니 보겠는가? 풍경인들 봐야 되겠다라고 했죠. 자, A. 자연의 광활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수명은 짧다. 이거 나오니 안 나오니? 인간의 유한성? 안 나오죠? X. A와 B는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요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연물이 뭘 느끼고 있어야 돼?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돼. 자, 감정을 느끼는 자연물 있나요, 거기에? 뭐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새라든지 뭐가 있어, 자연물? 없죠? 그럼 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 자, A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대상을 이렇게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연을 감상하는 거야. 관조랑 감상이랑은 건 달라. 오케이? 선생님이 관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일단 관조는 아니고요. A는 동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이라고 했어요.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 물이
어디서 흘러들어서? 거기서 흘러들어서 어디 돌아? 향로봉을 감돌아. 이곳까지 왔지. 자, 그럼 동적인 모습 맞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대요? 그렇지. 그래서 다른 대상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죠. 빗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유죠. 용에 빗댄 거네. A는 맞네요. A는 지상에서 하늘로, 원경에서 근경, 지상에서 하늘로 나오죠.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건 뭐야? 물이지, 물. 그러면 지상에서 하늘로라고 했는데, 봐야 되겠다. 같이 보자.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만 찾아볼게요.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었구나. 하늘을 먼저 보네.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봐? 물로 가죠. 그럼 하늘에서 물로 내려간 거죠. 시선 이동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상에서 하늘로예요? 아니죠. 하늘에서 지상이죠. 얘도 X가 되겠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바로 나오지. 자, 그럼 여기서 관조 한번 가볼게요. 관조. 나올 때마다 선생님 설명해 줄 거예요. 관조는. 말이 좀 어려워요. 관조적 시선. 잘 들어요. 집중해서. 잘 나오니까. 관조적 시선은 있는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거야. 고요한 마음을 본다는 건 어떤 말일까? 이렇게. 좀 애매하죠. 선을 그어줄게요. 대상을 관조한다는 얘기는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 대상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 대상의 모습에서 뭘 발견해? 삶의 이치 또는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는 시선인 거야. 그러면 이 시선을 찾기가 되게 어렵지. 그러면 이렇게 찾는 게 좋아. 관조적 시선으로 대상을 보잖아. 그러면 결과를 봐야 되겠지. 관조적 시선 대상을 보잖아.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첫 번째, 섭리라든지 이치, 신의 섭리, 자연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 이렇게 된다면 그건 관조적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가능한 거야. 두 번째는 거기서 뭘 얻어?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어. 그럼 이것도 그냥 지나가서 쓱 봐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만 해서는 얻을 수 없는 거니까. 대상에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화자는 그 대상을 관조적 시선으로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사물에서부터 저런 걸 깨달으려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 안에 내면까지 깊숙하게 바라보는 시선인 거야. 이게 관조적 시선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보자. 만약에 이 관조적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면 자, 유라야, 자신의 내면을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바라보는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자신의 내면을 고요한 눈으로 바라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맞아요. 그래서 자신을 향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 성찰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자신 안에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본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고요한 시선으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봐야지 가능한 거야. 이게 관조적 시선이야. 근데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조적 시선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되게 잘 나오는 거고요. 어려워요. 문학에 나오는 아마 수능에 나오는 개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관조적 시선이 아닌가 싶어. 나올 때마다 설명해 줄게요. 다음. 왜? 아니. 자, 촬영 버튼 눌렀을 거예요. 순간 막 걱정이 됐어. 촬영 버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자, 가와 난데 요거 보면 요 두 개는 가와 관련된 거지. 요 두 개는 나와 관련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일단 얘 가와 관련된 거 읽어보고 1, 2번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치?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다양한 공간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행한 경험을 다루고 있는 4대 부들의 기행문학에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도 아까 기행가사라고 했죠. 기행문학에서 각각의 장면은 여정이나 경치를 제시하는 경과. 자, 첫 번째
여정이나 경치를 제시하는 경, 풍경이야. 경치에서 촉발된 흥치나 안타까움 등의 주관적 정서인 정, 두 번째 주관적 정서인 정, 그리고 경치에 대한 품평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과 같은 작가가 펼치는 평가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의, 나오죠. 의를 반복을 통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때 작가의 영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정을 상세히 제시하거나 정과 의를 뭐하기도 한다? 생략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결국 세 가지예요. 경, 정, 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중에서 정을 자세하게 제시하거나 또는 아예 정과 의가 없고 뭐만 있고 경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가볼게요. 그래서 벽제와 임진, 천수원을 언급할 때라고 했어요. 언급할 때 슬래시죠. 뭔가 봐야죠, 그렇죠? 정과 의를 생략하고 경만 제시한 것은 이라고 해서 진짜 거기에 정과 의가 안 나와 있나 봐요. 정은 뭐라 그랬어? 주관적인 정서. 벽제와 임진, 천수원에서 느낀 감정 나와? 거기서 대한 평가가 나오니?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정과 의를 생략한 거야. 경만 나온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건 속도감 있다? 드러낼 수 있다? 맞죠. 물론 우리가 관서별곡하고 이름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죠. 뭐 있어? 우리 배운 것 중에 교과서에 관동별곡. 관동별곡에서도요. 부임지까지 가는 여정은요. 되게 짤막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있어요. 얘도 맞겠죠? 얘도 맞고 맞습니다. 가 청천강을 바라보며 장하기도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마주한 경과 이에 대한 정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서 느낌이요. 장하다라고 했어요. 얘는 정에 해당하는 거 맞겠죠? 얘도 맞죠.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가와 관련된 건 다 했나요? 그러면 나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나 작품 제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목은 동행기입니다. 동행기라고 했죠. 한자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이 작품 미리 읽어봤잖아. 읽어보니까 이 제목의 의미를 아는 거지만 니네는 동행기 그러면 동행 기록은 기록이잖아. 동행 그럼 무슨 생각을 하기 쉽어요? 동행 같이 간다라는 의미죠.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같이 간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동자는 무슨 동자? 동력동자야. 그럼 동쪽으로 간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한문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좀 더 해석을 했을 텐데 이게 동행기입니다. 자, 동행기 가볼게요. 세상에서 산수 이거 수필 그러니까 기록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행 가사. 얘는 수필이야. 여행 수필. 수필은 뭐처럼 읽으라? 뭐처럼? 소설처럼 인물 체크하고 줄거리 파악하고 읽으면 돼요. 세상에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안 믿었냐면 내 생각으로 하늘이 사물을 창조할 때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라는 마음이 본시부터 없었을 테니까 어째 한쪽 지역만 후하게 했겠는가 하였다. 그렇죠. 그러다가 남쪽 지방에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보았다.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한 거야. 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동적이다, 아름답다고 얘기했어.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나는 믿지 않았어. 왜? 하늘이 다 공평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남쪽 지방을 갔지. 남쪽 지방을 가다가 뭘 느껴? 야,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다 그냥 요만할 거다 라고 본 거야. 왜? 특별히 아름다운 지역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한 달라. 그 다음 가봅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떠나 동쪽으로 갔더니 라고 했죠. 동쪽으로 갔더니 명주로부터 원주 일대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높고 물은 더욱 맑았다. 일천봉우리와 이늘만 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하였다.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으니 완연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하여 과거에 다니며 보던 것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면 모두 모자라고 꿀려 감히 겨룰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서 이곳이 된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어디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야, 이 사람은?
동쪽이 더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동쪽으로 갔어요. 맑았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느낍니다. 뭐라고? 야, 이곳만한 곳이 없겠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강동 동쪽으로 간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중령에서 20여 리를 가면 당진이라는 물이 있다. 다 당진 동그라미 칠게요. 당진. 지명이니까. 어쨌든 얘도 기행이니까. 당진에는 물이 있대요. 물.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하며 푸른 빛이 난다. 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세운 듯 산이 솟아서 만 길이나 될 듯한데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요철 같아 움푹 파이기도 하고 불룩하기도 하여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고 기이한 화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밑에 거꾸로 비친다 라고 했죠. 여기는 어디에서 본 풍경? 당진이라는 곳에서 본 풍경이 되겠지. 그래서 밑줄은 여기 할게요. 근데 이거 다 막 아름답다고 묘사해서 어디 특별히 한마디로 뭐 이거 아름답다라고 밑줄만은 그런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놔둘게요. 다음.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여기다 밑줄을 거놓으면 이곳을 바라본 풍경이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엇으로 말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배를 탄 거죠. 석벽이 있는 자리에 배를 띄웠습니다.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 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 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놀면서 하루 종일 돌아설 줄 모르고 있었다. 어두운 저녁빛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 그곳이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에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것을 내렸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디 한 거냐면 배를 석벽에 있는 데서 배를 띄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추워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것을 떠났다. 시 한 편을 졌나 봐요. 시의 내용이 여기 나오겠습니다.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푸른 물은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물결에 맺힌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하다 라고 했어. 야,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절벽이 아니라 물에 비친 절벽이니까 물 안에 비쳐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것 같다. 위에는 절벽이 그대로 비쳤으니까. 뒤에 뭐가 생략됐다? 하다. 그래, 듯하다. 이렇게. 말리길 정처 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는 홀로 돛대한 폭을 가을 바람에 달고 가네. 이렇게. 자, 이렇게 시 한 편을 놓고 갔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발굴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었다. 라고 했으니까 동쪽 중에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은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1000냥씩이라도 값을 올려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다만 먼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두었다가 우리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 듯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곳이 사람들이 밝히지 않는 거야. 그 이유는 뭐래? 우리 같은 사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다음 명주의 남쪽 제 고개겠죠. 남쪽 고개를 넘어서 라고 했으니까 명주의 남쪽 고개 넘어서 북으로 해변을 이르니 조그만 성이 있는데 동산이라 한다 해서 어디 간 거야? 동산에 간 거죠. 여기 동산. 민가가 사는 촌락은 백성들이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궁벽하다는 얘기는 가난하고 맺었다는 뜻이야. 그 성에 올라서 바라보니 동산이라는 성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빛이 어둑어둑 하여지는데 길 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거렸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동산에서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으로 서글픔과 쓸쓸한 감상을 나타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강동지방을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쪽 지방으로 갔더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딴 데도 다 여기랑 비슷비슷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것을 떠나 동쪽으로 갔던 명주, 원주 일대가 갔더니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당진이란 물도 이랬는데 그 대략만 적었을 뿐이지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엇으로 말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석벽 끊어진 자리에서 배를 띄웠어. 그래서 거기서 보고 너무 이제 쌀쌀해서 시 한 편을 쓰면서 거기를 떠났죠. 시 한 편이 이거고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은 많았지만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어. 이곳은 하늘이 여기를 숨겨두었다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 다음에 명주 남쪽 고개를 넘어서 동산이라는 성벽에 올라갔다가 고향 생각에 서글픔과 쓸쓸함을 느꼈다 라고 정리가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답 나왔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찾아야 돼요. 저기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저 문제를 띄워놓을 테니까 니네는 본문을 한번 띄워놓으면 되겠다. 같이 봐도 되겠네. 산수라고 했으니까 따옴표가 돼 있어요. 그죠? 산수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지방을 여행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 사람 잡아. 강동지방은 가게 되지. 왜 가든지 나와요? 강동지방을 여행하게 된 이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틀렸네요. 좋아. 남쪽 지방의 경치를 봤죠? 좋았지? 여기만한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막상 강동 지방 가보니까 어때? 경치가 장난 아니지? 이렇게 남쪽 지방의 경치를 강동 지방에 비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남쪽 지방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 아니지. 어디가 더 아름답다고 말해? 강동 지방이지. 그래서 남쪽 지방의 경치보다는 강동 지방의 경치를 더 많이 쓰잖아. 많은 지변을 할애해서 그쪽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니까 얘도 틀렸네. 과거에 자신이 다니며 보던 곳과 비교하여 일천봉우리와 일만 골짜기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찾아봐. 일천봉우리와 일만 골짜기 까맣게 칠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보입니까? 거기 내가 다니던 곳과 다르다. 다른 곳과 비교한 건 나옵니까? 어디 나와? 그렇지. 그거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맞네요?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네. 이렇게. 적절한 것이지. 다음. 더 이상 경치를 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떠나는 거겠죠? 틀렸고요. 서울본의 경치 언급하면 서울본의 경치 안 나옵니다.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시작해서 풀었고, 다음. 요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B. 대상이 뭔지 한번 가볼까? 자,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 어떤 대상입니까? 첫 번째 어디? 자갈. 첫 번째 자갈 보고 있죠? 자갈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물은 푸르게 잔잔하며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다라고 내가 물을 보고 있는 거고, 뒤에 또 산 보고 있는 거네요. 또 벼랑과 골짜기 모습 나와 있겠죠? 두둑과 굴 같기도 했다라고 나 이제 비유도 나오죠? 주로 동적인 것이에요? 정적인 것이에요? 정적인 것. 그래서 얘도 자연물의 대상 빗댔죠? 요철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맞죠. 물론 물고기 부분은 동적이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정적인 모습만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이 빗대어 정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것만 나타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석벽과 이런 모습을 요초라든지 요철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빗대서 설명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요거 한번 가볼까? 답 바로 나온다. 그지? 시 한 편 썼습니다. 정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당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진짜 그래요? 시 한번 봐봐. 그 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없죠?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됐어요?